아, 저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캠퍼스에 오게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학장님, 예, 김 학장님 제가 책 읽으면서 꼼꼼히 열심히 풋노트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녹김, 예,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논찬해 주시는 심 교수님, 그리고 사회자 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전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건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오신 참석자분들께 제일 많이 감사드리고, 예, 제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사실, 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 퍼스트 세메스터였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는 그 클래스메이트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넌 어떻게 지내고, 넌 혹시 뭐 결혼은 했니?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우리 남편 한국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머리에서는, 우리 남편 한국에 있어. 근데 말로는, Our husband is in Korea.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친구가, We don't share husband.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our라고 했구나. 근데 왜 our가 안 되지? 분명히 한국말로는 우리 남편인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엄청난 쉐임 이슈를 좀 많이 느꼈고, 영어를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막 혼자서 가슴을 치면서 막,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영어를 할 때마다 계속 제 머릿속에는 our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we,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근데 거기서 묻는 친구들은 계속 저한테 what do you want? 항상 대답을 I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영어를 할 때 가장 힘든 그런 경험이어서 도대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지? 퀘스천이 Who am I as an immigrant in this country?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을 2005년에 내고 두 번째 책은 2006년에 냈는데 세 번째 책 A Post-Colonial Self를 출판을 10년 동안 못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제 리서치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신학은 너의 자서전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리서치는 we라는 것에부터 our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나는 내 머릿속에는 언제나 we라는 단어가 있고 근데 생각하면 항상 우리라는 단어가 존재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코리안 이미그런트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접근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실 뭐 딕셔너리에서 갖다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안에 하이어라키가 있긴 있는데 그 하이어라키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가장 인티밋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우리라는 말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내가 왜 our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라는 거를 저는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콜로니얼 컨텍스트에서 사용됐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우리 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편.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나 말고 우리 말고 딴 편, 내 편, 우리 편, 남의 편. 편이라는 단어가 콜로니얼 컨텍스트에서 가지고 온 가장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영어로 써놨죠. Exclusive representation of who we are as Koreans. 일제 식민지하에서 살면서 한국인은 누군지,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 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라는 말로 콜로니얼 컨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한번 발견했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맨 밑에다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Who we are not. 우리는 누가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the colonized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인디펜던트한 내션의 시티즌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클레임을 많이 했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인디펜던트한 컨트리에 있는 시티즌. 그것이 우리라는 단어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예,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해놨죠. 첫 번째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 A Korean colonial communal self.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동체적인 그런 자아라고, 그냥 인디비주얼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자아로서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 the Korean race, 민족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사실 provoke great patriotism for independence. 근데 이 patriotism이 분명히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여기서 한번 고려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식민지가 안 된 사람들한테 패트리어티즘을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말로 쓰일 수 있는데 식민지 하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패트리어티즘은 어쩌면 구원과도 같은 그런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로 제가 우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면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우리라는 단어는 survivor 그리고 fight for freedom and justice를 위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기다. 그래서 그 안에는 togetherness가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크리티시즘 많이 받았죠. 내셔널리즘과 패트리어티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as a national colonial defense.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스클루시비즘이라는 어떤 조금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디펜드 하냐면 as the right of the power and the colonized.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라는 것이 파워풀과 파워리스 간에 있어서의 어떤 공존이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우리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일까? 라고 보면 콜로니얼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우리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모두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엘리트 그룹 그 사람들의 단어로서 우리한테 당신들은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sacrifice가 강요되고 있다는 그런 우리로서 표현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트들이 또는 어퍼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폴리티컬리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레이버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넌 우리잖아. 우리잖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를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라는 단어는 사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스를 주는 하나의 단어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항상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얘기를 할 때 파워리스한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때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모든 파워리스 어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목소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로서 또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중성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강조를 해놨습니다. Voice of the powerless. 저한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라는 단어가 항상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또는 지배 권력에 있어서 이용됐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없다면 힘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써머리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미그런트 컨텍스트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고쳐지지 않아서 계속 our husband 했던 제가 갑자기 그거를 my husband로 바꾸면서 제 정체성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I라는 단어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I라는 단어 연습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I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점점 조금 멀리해지면서 우리가 뭐지? 왜 우리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증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the more I is adopted, the more Korean learn they cannot fully become I. 제가 I라는 단어를 쓰면 쓸수록 자꾸 느껴졌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사회에서 I야? 내가 이 사회에서 센터야? I라고 하면 보통 센터를 얘기하는데 ISD 센터, 그런 퀘스천을 또 갖게 됐습니다. I. 누가 I를 I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결론은 white man is the I in this society. 그런 게 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I는 not I as the center, I as the other. 저는 이 소사이어티에서 I라는 단어를 하면서 항상 생각이 들던 게, 나는 센터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완전히 인디펜던트하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는 I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말을 하나 할 때도 제가 아티클을 낼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게, 아티클을 내고 나면, 아니 페이퍼를 쓸 때, 특별히 학생일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주 이상 일찍 페이퍼를 썼어야 됐어요. 왜냐면 내가 그대로 그냥 페이퍼 내면 분명히 C나 D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머가 그렇게 별로 퍼펙트하지가 않아서. 그래가지고 항상 다른 분들한테 읽어달라 그러고 그거를 코렉트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완벽한 인디펜던트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헬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파워리스한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ISD other가 그냥 ISD other가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제 몸 안에 embodied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1년 이상 한국말 하지 않고 영어만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친구들만 쫓아다니고, 또 제가 미네소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백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년 내내 그냥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남편은 더군다나 군대가 있고 뭐 한국에 통화를 할 그런 여유도 없고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어떤 바로 디렉트한 전화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주야장창 영어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국 교회를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게 얼마나 정말 감탄스럽고 아름답고 얼마나 영적이었던지 믿음이 아주 쑥쑥 자랄 만큼 그렇게 감동스러운 순간을 겪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나랑 같은 사람이 여기도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이미그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구나. 근데도 또 슬프게도 우리가 아니라 we as the other. 우리가 여전히 as the other로 경험되고 있는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Korean church is the one of the most popular and powerful space offering support not only spiritually but also psychologically, socially and physically. 그래서 제가 이 We as the Other의 센터가 바로 코리안 이미그런 컨그리게이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거기까지만 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익스클루시브한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갈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제가 2세 애들을 봤어요. 2세들은 한국말과 영어가 아주 자유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김치보다는 파스타를 먹고 디저트를 먹고 또 샐러드를 먹으면서 많이 바뀌신 퍼스트 제너레이션들 그냥 말만 바뀌시는 게 아니라 입 식성까지 다 바뀌면서 40년 50년 사시면서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만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야 돼. 우리는 좀 더 이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들을 비욘드에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저게 바로 포스트 콜로니얼 셀프가 아닐까. I and we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with others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영어 거기다 좀 썼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They develop somatic consciousness of their communal but marginalized situation through Korean immigrant church and conjure images and word of the uri to claim their new hybrid identity. 그래서 제가 I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또 위가 위를 만났다가 그래서 그 모든 위들이 함께 with others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포스트 콜로니얼 셀프 아이덴티티 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발견 그리고 그 수많은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들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이 책을 파이널리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출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왜 에이시안 코리안 이미그런트 리더들이 왜 이 소사이어티에서 리더로서 대접을 못 받지?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지? 한 번은 제가 커뮤니티 그 클래스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흑인 지도자 하면 누가 생각나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within 1 second 안에 다 얘기하죠. 오바마 막 이름을 막 얘기를 해요. 백인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물며 트럼프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에이시안 딱 물었더니 다 입을 별로 띄지 않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에이시안 리더들은 다 어디 계시지? 뭐 하시고 계시지? 아니면 내가 리코그나이즈 하지 않을까? 그리고 at the same time 생각이 나는 게 다들 뭐 하고 계시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있길래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요번에 1월 1일에 2020년에 출간을 해서 나왔는데요. 이 책을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출간을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반 정도밖에 2년 전에 반 정도밖에 사실 쓰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출간을 할 생각이니까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사실을 쓰려고 생각했던 건 15년 전이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커먼웰스 애버뉴라고 보스턴 대학교에 가면 커다란 애버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애버뉴인데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차를 계속 이렇게 막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왜 그러지? 근데 처음에는 제가 페데스트리안이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어텐션 주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차를 이렇게 빵빵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무슨 일이지 나한테 길을 물으려고 그러나 딱 쳐다본 순간 거기서 저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Yellowstone Whitehead, go back to China.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나한테 하는 소린가? Yellow what? 이러면서 Yellowstone White, Yellowstone Head, go back to China.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보고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본 순간 백인 남자 4명이 차에 오픈카로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이 장신구들과 함께
저를 보면서 손으로 욕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4명 전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제 느낌이 내가 여기서 뭔가 얘기하면 내가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저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데 제가 한 선택은 우습게도 pretend를 했어요. I don't understand English. 고개 딱 숙이고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 스스로가 느낀 그 파워리스니스가 저를 잠들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A Post Colonial Relationship이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동시에 A Post Colonial Leadership 북도 쓰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카운셀링도 받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나갔는데 코비드가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똑같은 일을 또 당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백인 남자분이 큰 분이 오셔가지고 딱 앞에다 대고 Go back to China! 그때는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남편도 너무 이게 순식간에 당한 일이니까 싸워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당했을 때 그리고 지금 당했을 때 똑같이 제 발끝으로부터 저희 머리 끝까지 뭐가 막 올라오는데 수많은 fear, anxiety 그리고 powerlessness.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목사고 내가 교수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리고 태권도도 안 배웠는데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근데 리벤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용서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가서 가만히 안 두고 그런 아주 엄청난 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healthy 리벤지를 할 수 있을까요? Use your voice.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글을 써야 되겠다. 우리는 어딨지? 에이시아는 도대체 어디서 있길래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digging into 한 게 black and white binary divide. 뭐가 우리를 이렇게 인비저블하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black and white binary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MIT에서 저한테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 이미그레이션 하시는 소시올로지스트 교수랑 같이 클래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2년 동안 워크숍과 엄청난 공부를 막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그분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그런 팔러시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굉장히 정보도 많이 얻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블랙 앤 화이트 바이너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의도가 뭘까? 도대체 왜 블랙 앤 화이트 바이너리를 이렇게 인벤트하게 됐을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블랙이라고 생각하는데 no way고요. white people입니다. 모든 어텐션을 블랙 피플에게만 딱 주기 시작하면서 그 외에 모든 난 블랙 피플한테는 너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지금 모든 어텐션은 블랙 피플한테만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unjustly, injustly 이렇게 트리트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는 홀 포인트는 사실 그게 아니고요. Stay away from black people. 그게 이 모든 블랙 앤 화이트 바이너리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이트 앤 블랙 바이너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 앤 non 블랙 바이너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리핏되면서 이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hite and black
그리고 그 인 더 미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와이트 프리빌리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요. 제가 그렇게 써놨죠. Encouraging people to bring more attention to temporary political advantages and advancement for their own group. 여기서 their own group은요. 화이트 그룹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그룹들이 오직 그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이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white and black이 only one single power paradigm in control 이렇게 되죠.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면 블랙 피플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그런 레이시즘을 불러일으키고 또 거꾸로 점점 더 white people을 닮아가고 white people들이 사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바이너리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Native and Alien Binary Divide. 사회학과 교수님과 제가 공부를 계속 몇 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바이너리와 white and black 바이너리 두 개가 인터섹트 하는 과정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에이시안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Native and Alien 바이너리는 이런 거죠. 여기에서 제가 생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근데 에이시안 이미그런트들이 여기에 왔을 때 아마 히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1965년도 굉장히 얼마 안 됐죠. 그럴 때까지 사실 여기에 퍼머넌틀리 스테이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forever foreigner 하는데 그게 심볼이 아니고 진심으로 legally 여기에 스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never fully accepted as a member of this society.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target of discrimination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this divide is invented to control Asian immigrants by producing anti-Asian sentiment and the model minority myth. anti-Asian sentiments는요. 미국의 에이시안 이미그레이션이 시작한 그 순간부터 존재했고 수많은 그런 어떤 법적인 케이스들을 제가 조사해 놨는데 그 케이스를 보면 특별히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는데도 아무도 인다이트가 되질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그런 어떤 아픈 히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코비드 19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엔타이 에이시안 센티멘트? 코비드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컨셉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델 마이너리티 미스가 과연 저희들을 돕는 건지 저는 그 생각도 또 깊이 해본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네이티브 에일리언 바이너리가 creates harmful competition among the non-white racial group, dismisses the multi-layered suffering that Asian immigrants experience and produce misconceptions of Asian as white. 홀 포인트가 여기 있죠. 에이시안들 성공했잖아. 걔네들 미국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 특별히 화이트 미들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밟고 올라갔잖아. 특별히 블랙 사람들 착취했잖아. 너네들은 우리의 착취를 딛고 성공한 거야. 이게 바로 블랙 마이너리티 미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using the model minority myth, this divide sets up Asian as the permanent second class. 그래봤자 네가 마이너리티지. 너는 first class는 될 수 없어. 그래서 특별히 엘리트 upper 클래스 에이시안들의 석세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 힘들게 세탁소 하시고 18시간씩 하루에 노동하는 그런 수많은 코리안 이미그런트들 특별히 계신 그런 교회들에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강조를 되다 보니까 모든 에이시안들은 옷도 잘 입고 굉장히 잘 살아.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멀시를 베풀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드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엠퍼시스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디바이드를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에얼리언이랑 그다음에 네이티브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에얼리언은 에이시아는 아니야. 근데 에얼리언은 라틴엑스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강조점이 이미그런트 이슈를 얘기할 때는 에이시안 이미그런트는 완전히 갈로 밖이라고 얘기하죠. 갈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그런트 이슈는 라틴엑스 이슈야. 이런 일들을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ironically their foreignness emphasizes their treatment alien within the native alien binary. Asian immigrants are also treated as a non-alien enough in this binary.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의 바이너리 안에서 에이시안 이미그런트들이 더블 서퍼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이야기였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third otherness라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They are treated as the invisible other who exists but never identified as the other at the opposite end. They are the imperfect other. complete other가 아니고 perfect other가 아니에요. 뭔가 좀 부족한 other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블랙도 아니고 넌 화이트도 아니야. 너는 에얼리언도 not enough. 에얼리언도 아니고 not enough. 네이티브도 아니야. 너는 이상하게 항상 중간이야. 그렇다 보니까 invisible other. 그래서 제가 이거를 Asians otherness is a different other. As much a political repressive other as it is an economic indispensable other, not the other whose presence require absolute political correctness and economic oppression. Otherness is not even treated as the other in binary paradigm. 굉장히 인터레스팅합니다. 에이시안이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저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 denied otherness. Extent of their otherness is denied. 이게 굉장히 아이러닉한 문제거든요. otherness가 denied 됐다는 거예요. 근데 other는 other야. 그럼 우린 뭐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거를 I call it the third other.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하는 친구가 I never heard of. 맞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트한 텀이에요. Third otherness. Asian immigrants are the third other. Their otherness is different from otherness in a binary sense. They are the other in a third sense. There are the other in between spaces. Their otherness is not the reflection of other or the other. Asian immigrant group otherness exists in interstitial spaces.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호미 바바가 얘기하는 third space랑 similar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호미 바바랑은 조금 더 다른 otherness라는 그런 어떤 타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otherness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otherness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지금 제가 otherness를 define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스페이스는 어딘가? 저는 이 중심에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떤 포스트 콜로니얼 아이덴티티 프로블럼도 겪었고 또 이 소셜 스트럭처럴 그룹 안에서 third other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근데 그 중심에 언제나 저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저는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리더십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A 포스트 콜로니얼 리더십이라는 북이 2년 전에 출판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또 레디컬한 얘기도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붙들고 싶은 것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리안 이미그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힘, 트랜스포메이션 파워,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from the marginality to exclusivity,
그것이 우리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가 가져야 되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짚고 넘어가면요. 트래디셔널 클러지 센터드 리더십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lack of ordained clergy women leadership. 그리고 소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지금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discrepancy on LGBTIQ issue 이 문제만 얘기를 하면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 전체가 다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cultivating inclusivity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3분만 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ultivating inclusivity 그리고 embracing the third otherness for connection.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Korean immigrant church leaders must cultivate inclusivity and embrace their third otherness as a position to connect with otherness. 잘못 생각하면 third otherness라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약하지 않습니다. 살아냈는데요, 뭘.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third otherness가 저희들의 transforming power and strength가 되어서 다른 어떤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메일 도미네이드한 그런 리더십, 저는 오데인 패스터로서 제가 서 있는 입지가 가끔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제가 저희 남편보다 오디네이션도 먼저 받고 목사인데도 가끔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사모님 이렇게 부르시면 가슴이 확 내려앉습니다. 아직도 왜 나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내가 지금 목사가 된 지 20몇 년이 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많이 웃으시겠지만 저는 깍두기라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플레이했죠. 야, 넌 깍두기야. 무슨 뜻이죠?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사실은 깍두기라는 게 가장 힘이 약하고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내보내지 않고 아유 일로 와서 같이 놀아. 우리 같이 하자. 너 그래서 여기 가서도 하고 너 저기 가서도 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어린이들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플레이가 저는 깍두기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중에는 그 교회를 또는 저희들의 플레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저는 여기다 게임 체인저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it gives both teams an opportunity to be equally divided and encourages both teams to exclude the marginalized and the powerless so they are no longer marginalized and powerless.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는 순간 그들도 우리도 더 이상은 파워리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맨 밑에다 강조점 하나 써놨는데요. With graciousness and generosity, equality is created and the marginalized became the center of the play. 깍두기 decenters the center and recenters both teams in balance. 저는 깍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바로 그 느낌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해서 깍두기를 저희들이 솔리데리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근원으로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cultivating solidarity with other racial groups. 2세들에게만 맡겨놓는다고 되는 일 아니고요. 코리안 이미그런트 1세부터 3세까지 다 존재합니다. 코리안 이미그런트 처치 자체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3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